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옆에 문영재 기자님과 함께 미니의 새로운 이제 4세대 모델이죠. 10년 만에 완전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니 쿠퍼 S 3도어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재입니다. 자, 아까 먼저 문영재 기자님이 탑승하셨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고요. 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운전하는데 이게 또 조수석에 앉았을 때랑 또 직접 운전해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항상 그렇죠. 네. 차는 직접 타봐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올 때는 정말 편안하게 갔거든요. 네네. 미니가 이렇게 편해지다니. 심지어 쿠퍼 S 모델인데. 올 때도 편했습니다. 네. 저는 조수석에서 정말 많이 편해졌다를 느꼈는데 직접 운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예, 정말 편했습니다. 과거의 S는 진짜 성격이 좀 날카로운 그런 차였다면 너무 온화해졌어요. 사실 미니 같은 경우는 주요 셀링 포인트가 뭐 일단 디자인이 있겠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런 직관적인 고카트 필링 주행 느낌이 있을 텐데요. 네. 방금도 범프 넘을 때도 네, 너무 부드러워요. 기존 모델 타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쵸. 직관적이고 약간 조작한 의도를 정말 날카롭게 잘 알아채가지고 바로바로 구현하는 이런 필링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고카트 필링이란 그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쓰기도 했지만 네. 사실 주변에 추천하기는 살짝 이거 추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차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변경된 모델은 뭐 정말 누구에게나 추천하기 좋은 맞아요. 이런 승차감을 지니지 않았나.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미니 산 다음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사실 주행의 편안함이 승차감뿐만 아니라 이런 주행 시 뭐 너무 차가 네네. 크다든지 네. 좁은 골목길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저는 네. 편안한 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자기가 사용 목적성에 맞게 자기가 큰 차가 필요한 거 아니라 거의 뭐 혼자 아니면 2명 정도 타고 다닌다면 굳이 뭐 큰 차를 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미니 같은 경우는 정말 또 편안한 차죠. 네. 거기에 승차감도 더 편해졌고 전반적인 이런 상품성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미디어 시승에서 어쨌든 가장 큰 인상적인 게 승차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전반적인 주행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미니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디자인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보자면, 약간 덩치는 전폭이나 전고는 조금 더 커졌어요. 모델명이 미니인데 네네. 이렇게 커져도 되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일단 뼈다가 똑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밀리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도 디자인은 생각보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이렇게 봤을 때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리어램프 디자인이 네네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글로벌 포토그래퍼를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사진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과 공포. 실제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도심지에서 많이 보이겠죠. 길거리에서 많이 보였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네네. 평가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디자인을 너무 답습하기에는 또 그것도 좀 지루한 선택일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는 괜찮다. 그리고 거기다 그냥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이번에 주간주행 등등, 그리고 또 리어램프가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네, 램프류가 좀 시그니처 LED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네. 세 가지로 바뀌죠. 그래서 이 차량이 길거리에 주행할 때나 주차장에 세워져 있을 때 바뀌는 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쏠쏠한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미니를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러겠네요.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 외장 컬러도 사실 8가지나 되고, 네네. 실내 컬러 같은 경우는 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가죽은 아니고 인조 가죽, 네네. 이제 레더프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친환경 소재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좀 직물 소재가 많이 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렇게 그냥 프로젝션 네네네. 이런 무드조명 들어온 것도 기존의 이제 다른 모델들처럼 막 그냥 줄로 그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좀 매력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쪽 재질이 가죽이었으면 네.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 패턴도 바뀌잖아요. 네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전면 디자인에서 사실 아까 제가 몸집을 좀 살짝 빵을 쳤다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더 미니멀리즘화 된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양쪽에 에어덕트도 삭제를 했고요. 네네. 그래, 에어덕트 삭제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제 S 모델의 특징이잖아요. 가운데 본넷 스크가 없어요. 매끈해졌다 그래야 될까요? 맞아요. 네네. 조금 더 매끈해지고, 사실 트림도 간소화가 되긴 했지만 일반 모델과의 좀 차이를 나타내는 게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네. 그래도 S 배지는 잘 부착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측면에서는 이제 휠 타이어 사이즈가 네, 휠 타이어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네, 18인치로 네, 그리고 205였는데 215로. 네, 근데 타이어가 커지면 보통 이제 승차감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렇죠. 제가 제원상 수치를 좀 비교해 보니까 연비도 오히려 조금 더 오. 늘었고 승차감도 오히려 좋아졌고 이런 서스펜션 세팅을 확실히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딱딱하게 조금 했다고. 하드하게 네네네. 조금 더 직관적인 재미를 위해서 세팅을 했다면 이번엔 조금 더 범용적으로 편안함에 좀 맞습니다.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피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루 종일 타고 나면은 집에 오면 몸이 좀 배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뻔하죠. 자, 그래서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엔 약간의 변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후면은 좀 대대적인 변화. 맞아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은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약간 저는 모델 3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옆에 앞에 클러스터를 없앴잖아요. 네네. 근데 자료들 보니까 예전에 클래식 미니 같은 경우도 네. 여기 없었고 이 가운데 원형이 있었고 툴바도 가운데 계기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클래식한 그런 모델들의 헤리티지를 잘 살렸다고 보여지고요. 의미 있는 디자인이죠. 네. 의미 있는 디자인의 변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앞쪽의 클러스터는 어쨌든 없어졌지만 그래도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이 앞쪽에서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오히려 저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좀더 계기판 집중이- 솔직히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네. 잘 안 보게 되는데 저거는 시야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주행 관련 정보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선명하게 또 안쪽에 지도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꽤 큼지막하게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사용성에는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성 OLED 삼성이랑 정말 같이 만드는데 네, 큼지막한 이런 원형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쓰는 경우가 처음이죠. 거의 없잖아요. 네네. OLED 방식이라서 맞아요. 백스크린도 없어가지고 정말 좀 이런 모양도 구현하면서 정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팀앱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성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 스티어링 휠 두껍지 않나요? 딱 저는 좋은 딱 좋으신가요? 그립감인데 사실 이제 여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네. 조금 두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이나 뭐 그립감 소재도 좋고요. 이런 부분도 참 공을 많이 들였다. 디자인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또 토글 이쪽도 예전에는 스위치가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의미가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저 예전에 옛날에, 헤리티지를. 네네. 간소한 게 좋긴 한데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 다 몰려 있잖아요. 네. 화면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쓸 때는 좀 불편함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간소화시킨 게 더 보기 좋지 않나. 맞아요. 좀 버튼들이 네. 많으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네. 조작이 가능하긴 한데 네. 하지만 온도 좀 낮춰줘. 온도를 낮춥니다. 최근에는 이런 음성 인식 기능들로 이런 걸 또 효과적으로 잘 보완하고 있어서 아, 귀엽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쪽에 숨어져 있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공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암레스트예요. 그러니까 네. 온리 암레스트. 열리지도 않아. 네. 그 대신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이렇게 네. 또 식히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런 것도 되게 예쁘게 수납 공간 진짜 이쁘죠. 조작감도 상당히 투박하지 않고 좋고요. 키도 바뀌었습니다. 키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저는 옛날 키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네. 이거는 글쎄. 조금 평범해진 느낌이랄까. 네. 근데 주머니에 넣었을 때 편하긴 하겠다. 자, 그리고 주요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3기통 모델은 사라졌고요. 네. 2.0 가솔린 터보 엔진, 4기통 엔진만 남았습니다. 자, 거기에 7단 DCT가 맞물리는데요.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이전보다 좀 더 높아진 204마력 그리고 30.6의 토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도 약간 무거워졌는데요. 이런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의 증가가 이를 상회하기 때문에 무게의 증가를 느끼는 어렵고요. 그리고 심지어 연비도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치가 다 높아졌는데요. 최고 속도도 높아졌고요. 또한 제로백 수치도 이전보다 단축되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6.6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242km인데요. 공인 복합 연비는 12.7km/L예요.
보통 이런데 이렇게 코너를 진입할 때나 아니면 탈출할 때 네. 이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 패들 시프트가 사라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난 제일 아쉽습니다. 아, S인데 네. 패들이 없다니. 자, 그래도 주행 모드는 뭐 이전과 동일하게 조금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는 코어 모드로 달렸고 위로 올리면 고카트 모드. 네, 뭐라 한 거야 지금? 모드가 네. 스포츠죠, 스포츠. 네. 일반 차들. 네. 예전이랑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그래픽 화려하다. 그쵸. 야. 근데 이 그래픽을 네. 내비게이션 때문에 못 봐요. 내비게이션. 아, 그러네. 이게 좀 아쉬워요. 예. 아. 이게 한 군데에 모든 걸 몰아넣다 보니까 아, 그렇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생깁니다. 예. 너무나 매력적인 그래픽인데. 네. 그걸 못 즐겨. 자, 어쨌든 고카트 모드로 바꾸니까 확실히 한결 뭐 JCW 모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뭐 가속 페달의 응답성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런 조작도 살짝 무거워지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기본적으로 가벼워졌네요. 확실히 사용성은 정말 좀 편리해졌는데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긴 하겠네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본질적인 재미는 조금 흐려졌지만 네. 외적인 재미가 아주 풍부해졌다고. 오, 재밌네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그린 모드가 있고요. 에코잖아요. 에코. 네, 효율적. 그리고 근데 새가 날아다니고. 천천히 달리면 새가 네. 이렇게 날고 네. 빨리 달리시면 치타로 바뀐대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봐봐. 오, 아, 이렇게 주행과 관련된 모드는 코어, 고카트, 그린 이렇게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은 비비드 모드가 있고요. 이게 무슨 모드가 있죠? 이게 약간 음악 듣는 사람들을 위한 모드라고 했어요. 아, 뭔가 딱 좀 틀면 바로 네. 이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그 아래는 타임리스 모드, 이게 좀 클래식 모델의 오마주 같은 네네네. 그런 거죠. 아, 약간 이렇게 바뀌는구나. 네. 그리고 퍼스널. 퍼스널 모드. 퍼스널 모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3개까지 앱을 네.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이미지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컬러를 이 앞쪽 프로젝션 LED에다가 네네. 구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밸런스도 있습니다. 아, 밸런스 모드. 네. 아래에서 위로 하면 스와이프가 되네요. 스와이프가 되고 단축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건 참 잘 해놨어.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든지 야, 예쁘게 되게 잘 해놨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는 BMW R&D 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뭔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팀앱을 요즘 많이 적용해서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게 자신들이 원래 글로벌에서 가지고 있던 그 규격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그리고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쇼컷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안드로이드 오토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키 플러스 같은 기능도 최근에 이런 편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BMW가 또 미니가 그런 거 참 구현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이 차도 서라운드 뷰 기능이 있어요. 사실 미니에 뭐 이렇게 탑뷰가 필요할까 싶지만 또 있으면 좋습니다. 아, 그렇죠. 투정 공조 기능, 그리고 주차랑 관련된 좀 안전 사양들이 BMW 그룹이 좀 강조하고 있는데, 미니에서도 좀 다양한 주차 관련 안전 네네. 사양이 들어가 있죠. 솔직히 이 차는 작기 때문에 네. 주차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네. 카메라가 있으면 더더욱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시스트 드라이브 같은 에이다스 기능들도 잘 구현하고 있어서요, 꽤 안정적으로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장거리가 더 편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신형 미니 쿠퍼 S3 도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디자인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거동이나 승차감, 느껴지는, 체감되는 이 차의 캐릭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변화가 그리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누구에게나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차가 됐고, 그렇다고 차가 편안해졌다고 뭐 뒤뚱뒤뚱 뭐 예전보다 전반적인 성능이 낮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능은 더 높아졌지만 그거를 정말 부드럽고 상냥하게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또 운전자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동승객들에게 네네네. 같이 주행을 즐기기에 정말 쾌적한 차가 되지 않았나. 네, 이번 시간에는 미니 쿠퍼 S 3도어 모델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처럼 좀 트림이 복잡하지 않고 삼계통 모델이 사라지면서 페이버드 단일 트림으로 가격은 4,810만 원으로 인상폭도 그리 크지 않고요. 10월에 C 트림이랑 5도어 5도어 S 네. 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연내에 하반기에 일렉트릭 네. 나오고. 네, 문영재 기자님 말씀대로 또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또 다른 모델들도 출시되는 대로 다양한 정보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